교과서적으로 뇌혈순환 장애가 오는 거는 50세 이상 주로 온다 이렇게 이제 보통 하는데, 제가 요새 정말 깜짝 놀라는 거는 30, 40대에 자꾸 와요. 뇌혈순환 장애로. 그때 저희가 통계를 내봐도 60대 이상에서는 한 열에 하나 정도가 좀 위험한 병을 갖고 있지만 30대 막 10대로 내려올수록 그게 뭐 5, 60% 막 올라가거든요.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조금씩 달라질 것 같은데 각각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주로는 이제 뇌신경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 뇌 종양이면 당연히 종양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요. 뭐 이게 염증이었다 그러면은 뭐 신경외과나 혹은 안과로 입원해서 염증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고, 뭐 혈관꽈리다 그럼 뭐 결찰술 같은 것들을 하고, 근무력증 같으면 이제 신경과랑 같이 진료하면서 약물을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외에 예를 들면 뭐 혈류순환 장애나 뭐 이런 걸로 잠깐 오셨다가 이제 좋아지시는 분이다. 그럼 이제 그냥 뭐 보조제 쓰거나 혹은 안 쓰거나 그냥 경과 관찰하시면 한 8, 90%에서 또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사실 제일 행복한 경우고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8, 90%가 좋아져서 행복한 병이라고 해도 1, 20%는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안 나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남은 각에 따라서 안경으로 교정을 하는 방식도 있고, 그 각을 넘어간다. 그럼 이제 수술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지금 갖고 나오신 게 교정용 안경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리즘 렌즈인데요. 이건 사실은 이제 트라이얼 렌즈이고, 이건 이제 유리인데, 이런 걸 안경에다가 끼워서 이게 좋으신지 보고 처방을 해드리면은 저희 일반 안경처럼 이제 유리 형태로 갈아 넣어서 뭐 겉으로 별로 티가 나지 않게 이제 그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는 빛을 이제 꺾어서 들어가게 만드는 거라서 이제 요걸 쓰면 사실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기는 하고, 예를 들면 내가 얘는 얘를 보고 얘는 얘를 보고 있어서 힘들면 프리즘으로 이제 이 빛을 꺾어서 내 눈에서 이렇게 인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제한적인 치료죠. 프리즘 렌즈를 껴야 된다고 하면은 몇 개월 동안 이걸 써야 된다 이렇게 좀 정해져 있을까요? 일시적인 분이면 당연히 일시적으로 씌우는데, 만약에 이게 그냥 영구적으로 남은 분이다 그럼 사실 이 프리즘 안경은 그냥 쭉 가는 겁니다. 근시 안경처럼.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는 뇌신경마비거든요. 뇌신경마비가 크게 세 가지, 3번, 4번, 6번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3번은 눈꺼풀 처지면서 이렇게 안구 운동장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는 장애라 수술적 치료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을 수술하는 의사들이 가장 어려운 수술 중에 하나고 성공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의 목표는 일단은 정면을 볼 때를 하나를 만들어 보자, 그런 목적에서 환자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수술하는 경우가 있고, 4번이나 6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성공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고, 또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는 갑상선 같은 거 항진증이 있으면 눈에 이제 근육이 부으면서 사시가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근육이 붓는 양상에 따라서 뭐 재수술을 하기도 하고 프리즘 안경을 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최근에는 핸드폰 사용이 많아지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한 뭐 10대, 20대가 눈이 확 몰리는, 안쪽으로 몰리는 내사시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경우에는 핸드폰 같은 거 좀 쉬게 하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성공률이 비교적 높은 쪽에 속해서 환자를 잘 안심시키고, 보통은 6개월 정도 지나면서 회복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원인 질환이 해결이 되면 보통은 발병하고 6개월 이상은 지켜보고 그 사이에 이제 불편함에 이런 프리즘 안경으로 버티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수술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마비사지 같은 경우에 수술할 때 정확히 기대치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모든 게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 근데 이제 마비사지라는 건 근본적으로 근육이 안 움직이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물론 100% 좋아지면 좋겠지만 이게 어느 방향에서는 복시가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희의 목표는 정면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볼 때를 굉장히 많이 써요. 책 볼 때는 계단 내려가거나. 그래서 모든 수술의 기본이 정면과 이 하방 주시에 밑에 볼 때.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설명을 하고 그거에 만족을 하면은 1번이다. 저는 정말 극히 공감합니다. 똑같이.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렇게 또 설명을 드리면, 근데 또 이제, 이게 완전 또 못할 수술인가, 이렇게 또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수술을 통해서 어쨌든 기능 호전을 이제 많이 얻고 계세요.
그러니까 비교적 이제 안전하고 효과도 처음보다는 이제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막 굳이 막 이거를 이건 절대 할 수 없는 수술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수술이라는 거는 그래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과 외에 요즘 복시를 교정하는 센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곳들에 가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눈훈련 센터 많이 물어보세요. 뭐 특히 이제 애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이런 일이 생기면 여쭤보시는데 저는 말씀드릴 때 항상 이야기하는 건 이게 정말로 좋은 치료면 나라에서 급여로 들어와서 병원에서 할 수 있게 했겠죠. 그리고 박경화 교수님도 그렇지만 모든 의사들이 명의가 되고 싶어 해요. 좋은 치료 방법이 있는데도 그거를 무시하고 우리만의 길을 가진 않아요. 그게 정말 좋으면 합법적인 의료 시스템으로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근거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눈훈련 센터나 뭐 시기능 센터나 이런 데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과장돼서 설명이 돼서 보호자들이 가서 이제 그쪽에서 훈련을 받다가 조금 뭐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인을 일단은 아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원인을 잘 상담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원인에 따라서 사실 맞춤형으로 전략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복시라고 어딘가 가서 이제 한 통으로 이제 치료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꼭 전문의한테 가서 거기서 해당되는 사실 치료들을 꼭 상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 원인은 무조건 먼저 밝히셔야 됩니다. 복시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전체적으로 사시가 있고 그 중에 사실 일반적인 사시가 있고 마비 사시가 따로 있는 분류거든요. 근데 대부분 후천적인 마비 사시는 다 복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복시가 있다면 마비 사시 얘기를 제일 많이 하게 되기는 하는데요. 마비 사시는 솔직히 거의 뇌에서 오는 거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중요한 생활 습관은 결국 뇌졸중이나 뭐 뇌종양 안 오게 하는 이제 생활 습관인 거라서 사실 안과적인 부분은 아닌데요. 실은 아주 일반적인 사시도 복시가 가끔 있어요. 스마트폰 같은 거 많이 봐서 생기는 뇌사시는 항상성 사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마비 사시가 아님에도 뇌사시는 또 복시가 있어요. 근거리 작업 많이 해서 생기는 뇌사시의 경우에는 생활 인자가 되게 중요하죠. 스마트폰 같은 거 이제 최대한 적게 보고 멀리 보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스케치를 해가지고 그걸 조금 더 이제 다듬어서 환자분들한테 이제 드려요. 이렇게 세팅을 하시라고. 그래서 어떻게 세팅을 해놨냐면 애들이 보통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쓰는데 이제 무조건 컴퓨터로 쓰라고 하고요. 컴퓨터도 이렇게 가까우면 소용이 없어서 보통 이제 컴퓨터랑 모니터를 굉장히 멀리 띄워서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서 해라. 그래서 모니터를 최소한 1m 이상 거리로 놓고, 그러니까 큰 모니터, 그러니까 TV 같이 사실은 보는 얘기죠. 그래서 모니터를 이제 멀리 보고 통화하는 거, 문자 보내는 거 정도 빼고는 전부 컴퓨터 모니터로 1m 이상 거리로 유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녀분도 그렇게 키우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그 스케치가 저희 애 방 구조랑 똑같은데, 그래서 되게 저희가 뭐라 했어요. 제가 정말 어디서 말하면 안 되는데, 네, 좋긴 합니다. 네. 최근에는 복시장애로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을까요? 예, 복시장애가 3년 전인가 이제 장애로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복시를 등급을 주고 있는데 심하지 않은 장애로 주고 있거든요. 장애라는 거는 모든 치료를 다 하고도 불구하고 남은 거를 장애를 주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프리즘 안경을 써서 좋아진다든가 수술의 가능성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잘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은 장애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갖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복시가 나타나는 이런 것들도 장애로 보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뭐 사고로 인해서 눈뼈가 주저앉아가지고 복시가 생겼다든가 안화골절 같은, 그 다음에 3번 뇌신경마비가 뇌종양 때문에 생겼다든가 수술하기 어렵고 뭐 이런 경우가 장애로 이제 인정이 받는 거고, 최근에 이제 복시가 된대 그래서 가끔 접수를 하시는데 대부분은 해당 사항이 안 되죠. 환자분들한테 이것만은 꼭 말씀해주고 싶었다라는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이제 뇌종양이다, 뭐 뇌혈관 깔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데 이게 혈류순환 장애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물론 그것도 중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지만 다행이네? 이러고 이제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뇌혈류순환 장애가 왔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은 사인이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뇌혈류가 잘 안 흘렀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거는
저희가 흔히 이제 교과서적으로 뇌혈순환 장애가 이제 50세 이상 주로 온다. 이렇게 이제 보통 하는데 제가 요새 정말 깜짝 놀라는 거는 30, 40대에 자꾸 와요. 뇌혈순환 장애로. 이제 검사를 해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몰랐는데 당뇨가 있고 고지혈증 엄청 심각하고 한마디로 요새 이제 대사 질환이라고 많이 하는데 대사 이상이 있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20대도 오십니다. 결과가 되게 좋은 환자분들은 사실 저한테 너무 이제 행복을 주고 굉장히 자양분이 되죠. 의사로서 이제 너무 신나는데 그래도 제가 항상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건 사실은 결과가 안 좋은 환자분들을 계속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 젊은 환자분들이 특히 혈류순환 장애로 오시면 저는 굉장히 겁을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실제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거 정말 큰일이다. 이 나이에 혈류순환 장애가 오시면 이건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부터 담배 끊고 운동하고 이제 식이 조절 다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죄송하죠. 왜냐면 저도 아니까. 그 나이에는 보통 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건강한 길인 건 아는데 못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생각보다 건강이라는 게 오래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안 좋은 행동을 하면 내 인생이 한 5년쯤 줄지 않을까? 막판에 한 3년쯤 줄지 않을까? 이렇게 산술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건강하지 못한 행동을 하시면 러시안 룰렛을 돌리는 거랑 비슷해요. 확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으로 매년 사실 주사위를 굴리는 거랑 비슷해서 제 환자분들 중에 사실 몇 년이 안 돼서 결국 그게 악화돼서 뇌졸중이 심각하게 오시거나 이제 결국은 혈관성 이벤트가 세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관리가 잘 안 되시면. 그래서 이제 마음 아픈 케이스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환자분들한테 이제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지겹게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정말 요즘 젊은 분들의 건강이 걱정이 될 정도거든요. 일단 신경안과 오실 거면 일단 담배부터 중단하고 오시기를 강력 권고드립니다. 저는 희망을 드리는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네. 하면 너무 우울하잖아, 인생이. 인생 즐기면서 사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심 걱정 많은 거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 30대에 저희가 통계를 내봐도 60대 이상에서는 한 열에 하나 정도가 좀 위험한 병을 갖고 있지만 30대 막 10대로 내려올수록 그게 뭐 5, 60% 막 올라가거든요. 어렸을 때 생긴 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되고 어르신들한테 생긴 것들은 그래도 조금 양호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A라는 환자가 어떤 선생님한테 가서 내가 복시가 있어요. 그럼 이 선생님이 이건 치료가 어려워요. 그냥 갖고 사세요라고 그러면 포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B라는 의사는 또 그거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복시가 사실 많은 선생님들이 보는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복시가 있으면 희망을 놓지 말고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봐서 고칠 수 있는 거. 제가 놓치는 것도 다른 선생님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선생님의 의견을 들여보고 좋은 방향으로 희망을 갖고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